페이지 표현들이죠. 13번부터요. 자, 이 표현들이는 세 가지가 있죠.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그죠? 125조의 표현들은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한테 대리권을 수요했다라고 표시만 했는데 표시해놓고 수요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얘가 가서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답을 대신해서 의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상대방은 항상 뭐죠?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자, 126조 표현들입니다. 126조 표현들이도 내용은 똑같아요.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인데 얘는 선이 무과실이라고 안 그러고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을에게 여기는 대리권 수요한 겁니다. 요만한 거. 그러니까 대리인 맞아요. 근데 가서 대리행위를 하기는 했는데 대리행위를 이만큼 했다는 얘기죠. 물론 세문학에 같은 종류로 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종류로 훨씬 더 크게 한 경우에요. 이 정당한 이유는 우리 판례가 선이 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장 큰 차이는 저기는 수요 표시가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지만 여기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129조의 표현 대리는 자,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있었다는 얘기죠. 소멸했던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가서 대리행위를 한 겁니다. 갑을 대신해서 의리 왔습니다 이렇게 대리행위 한 거예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죠. 그리고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대리권은 임의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을 수도 있고 법정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통점이 있죠.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이 표현대리 주장할 수 있지 본인이든 누구든 표현대리 주장할 수 없고요.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고요. 이 표현대리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죠. 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던 자 125조고요. 있던 대리권이 있긴 있었는데 권한을 넘었다든지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다. 차이는 있어도 어쨌든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에서 자기가 원했던 권리를 무조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본인에게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책임 물어야지 무권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135조 할 때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3번 보시니까 자, 옳은 건데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에요. 무슨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그럼 다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대리권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하나만 예외라 그랬죠. 증권회사 객장에서 사실행위만을 할 권한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애 잘생겨갖고 어떤 아주머니가 돈 다 갖다 준 사건이죠.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요. 등기신청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등기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이건 공법상 대리권이잖아요. 사법상 법률행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고,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 법률이 적용됩니다. 어쨌든 기본 대리권, 무슨 대리권이든지 다 기본 대리권이 된다 그랬죠. 거시기 대리권은요, 머시기는요, 요 대리권, 조 대리권, 그 대리권 다 되는 거예요. 자, 표현 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책임을 감경한다는 얘기는 과실상계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실상계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인데요. 옳은 겁니다. 상대방의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은 포함되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이거하고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번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아이, 거시기 대리권도 된다 그랬잖아요. 머시기도 되고 다 된다 그랬죠. 3번 맞았고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가 아니라 이거 사용하지 않았어도 상대방 시각이 봤어요.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또는 명칭 등 사용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에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콘도 회사 이사가 퇴직한 후에 자기가 계속해서 콘도 회사 이사도 아니면서 콘도 회사의 연락사무소 총판 대리점 등의 명칭을 써서 계속해서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방 시각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를 보겠다. 그래서 적용한 법이 있었어요. 적용한 판례가 있었어요. 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맞는 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대리권 소멸한 후에도 있다 그랬죠? 계속 나오네요. 법정대리권, 기본대리권으로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죠? 법정대리권. 그래서 125조를 제외하고 126조, 129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세요. 일상가사 대리권만 있는 부인이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를 초과해서 법률 행위했대요. 그래도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 126조 성립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된다. 또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대리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사례로 나오면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임장이나 등기 관련 서류, 인감도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을 지급할 때 그러한 서류를 확인했다. 이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긴 있으되 언제 있었던 거야? 나중에 있었던 거지 대리행위 성립 당시에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정당한 이유, 여기서 126조에서 얘기하는 정당한 이유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아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현하지 않았으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잖아요. 그럼 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이때는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16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인감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했는데 을이 이를 악용해서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에게 매도했다. 그 토지를 가서 대출받아오고 그랬더니 그렇죠? 처분해버렸다 그런 얘기죠. 어디에 해당할까? 126조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여기 을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있죠. 기본 대리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다 기본 대리권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아니 땅 팔으라 그랬는 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권한을 초과해야 되니까 코딱지 반만한 대리권이라도 있으면 엄청난 행위를 했으면 기본 대리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권한 초과한 거죠. 조금을 초과해도 초과한 거고 엄청나게 초과해도 초과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책임져야지.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데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해야 청구하는 거야. 그렇죠? 또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해서 확정적으로 무효래요. 그럼 계약 자체가 대리 여부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래잖아요. 그러면 대리관계는 적용할 여지도 없는 거죠. 아, 효력이 발생해야 본인이 책임지나 안 지나 이걸 따지지. 아예 처음부터 무효라는데 대리관계는 따져볼 필요도 없죠. 또 병이 매수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수 당시라고 했으니까 정당한 이유 인정해야 되겠네.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나중에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는 성립해야 되죠.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 만약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병은 갑에게 표현대리 성립 주장할 수 있나요? 자 보세요. 이건 대리행위 하지 않은 거잖아.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으로 법률행위한 게 아니라 을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렸죠. 그러면 자기 권리로 처분한 거지 대리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을이 매도인으로서 처분했죠. 이때는 대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표현 대리고 무권 대리고 따질 계제가 없죠.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무효, 취소, 그리고 법률행위 부관이겠죠.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걸 무효라고 합니다. 취소는 유효인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 그때 무효로 바뀌는 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죠. 취소에 약하니 아까부터 성립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무효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이 잘 발생하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효였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다시 무효가 되는 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 이렇게 나눠서 이거는 누구나 언제나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면 절대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죠. 이거는 뭐예요? 취소권자만이 제척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유가 제한 능력이다 그럼 절대적이죠. 취소하고 난 다음에 무효로 바뀌었어도 제3자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무효니까 되돌려놔 라고 할 수 있으면 절대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면 상대죠.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와 상대적 취소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게 비통, 착, 사강, 거기에 보면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보호 규정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강, 의, 원, 확, 백삼, 백사. 기억나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강.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의.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원. 확,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조 위반, 104조 위반. 절대적 무효였잖아요. 그럼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 절대적 취소였죠? 그래요. 그럼 이제 다 했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법률행위 싹 다 해버렸네요. 무효 취소 정해놨는데 옆에 뭐 싸우나? 학생들하고 선생하고 싸우나요? 윽박을 지르는데 막. 에? 왜? 완전 착해? 그래요. 나 착한 사람이요. 깜짝 놀랐어. 왜 저러는 거야? 자, 알겠습니다. 이 무효예요. 어떤 법률행위는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의 원인과 취소의 원인은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걸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그래요. 미성년자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법률행위했다 그러면 미성년자로서 제한 능력자로서 취소할 수도 있고 의사 무능력으로 무효 주장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요. 이제 먼저 이 무효부터 보면 무효는 네 가지를 보면 돼요. 먼저 일부 무효의 법리다라고 하는 137조 있잖아요. 두 번째 무효행위 전환 138조죠. 세 번째 무효행위의 추인 139조고 네 번째는 유동적 무효이론이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와 관련된 유동적 무효이론 요거 보면 되고요. 취소는 무효나 취소는 일단 무효는 처음부터 이행할 필요 없죠. 언제 발견되든 처음부터 무효인 거예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미 이행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유효였다가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한 후에는 또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환 범위는 좀 달라요. 여기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지만 여기도 선이 악이 따지거든요. 근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엔 선악불문하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취소 같은 경우는
취소권자가 누구냐? 유효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취소권자 한대 승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률행위 한자 그 대리인 승계인 이렇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냐? 첫사람이다.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다. 방식은요. 분류식행이다.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효과는 똑같았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으면 부당이득 돌려줘야 되는데 반환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 또 제한 능력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요. 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취소권 스스로 포기할 수 있죠. 이걸 추인이라고 하죠. 또 법정 추인에 의해서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추삼한십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데 여기 31페이지에 보니까 법률 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거 고르래요. 그럼 확정적이지 않은 건 뭘 얘기하는가? 유동적 무효 내지는 유동적 유효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확정이죠. 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뭐 했대? 거절까지 해버렸대잖아요. 그럼 거절에 의해서 유효요 무효요? 무효로 확정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확정된 거지. 거절까지 했으니까.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바뀔 수 있죠. 아직 취소 안 됐습니다. 무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고요.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조건부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권리를 처분한 행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행위 자체는 조건부 권리는 나중에 실현이 돼도 처분 행위 자체는 효력이 있잖아요. 어떤 효력을 얘기하는 거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권리를 B에게 A의 권리, 이 권리 자체도 나중에 실현되는 거거든. 나중에 실현되는 이 권리를 B에게 줬대죠. 그럼 이 행위 지금까지는 A가 권리자였지 모르지만 처분행위 하게 되면 누가 권리자가 돼버리는 거야? B가 권리자가 되니까 이 처분행위가 확정적이냐 아니냐? 확정적으로 B에게 귀속돼버린 거예요. 다만 조건부 권리는 나중에 실현이 돼도. 아시겠죠? 그리고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동산의 취득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산을 주고 대금, 할부금 다 내고 나면 그때 소유권을 나에게 이전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죠?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였죠. 옆에 써주세요.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히 거기 설명이 앞으로 가야 될 게 여기 들어와 있네, 그죠? 136조. 예, 이거 참. 자, 요 2번에 거기 위에 있는 설명은 앞에 무권대리 쪽에 들어가야 될 게 칸이 빌려서 거기 들어와 있네요, 그죠? 앞에 무권대리 쪽에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무효인 법률행위 찾으래요. 지역권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자, 여러분 잠깐 거기 들어보세요. 우리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물권이죠. 근데 저당권은 일정한 권리 우회도 성립합니다. 권리 어떤 거 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그렇지. 지상권은 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올 수 있냐면 지상권이요.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30년, 15년, 5년 이상이잖아. 영구 무한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소유권에 준한다고 보는 거예요. 30년에서 영구 무한으로 쓴다 그러면 완전 소유권이지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은 담보 제공하고 돈 빌려 쓸 수 있는 거고 전세권은 전세권 취득할 때 전세금 주잖아요.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이 크다고 봐서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얻어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권이잖아요. 혼자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그 담보 가치가 작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하고 전세권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역권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이건 무효죠? 무효고요.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자체는 무효는 아니죠.
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 이것도 지네들끼리는 유효예요.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 못 받아주면 전차인이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또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원래 지상권이든 구분지상권이든 존속기간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있죠. 영구가 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행위, 지분 처분은 자유죠. 공유해서 지분의 처분은 자유고, 지분을 양도하든 저당권을 설정하든 다 처분행위잖아요. 물권행위죠. 양도하는 것도 저당권 설정도 다 물권행위이기 때문에 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거기 무효인 법률행위는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왜 지역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물권은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이유를 한 번씩,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너무 길어서 소유권에 준해서 쓸 수 있고, 전세권은 전세권 취득할 때 돈 많이 주잖아요. 보통 요 앞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 같은 거 전세권 들어가려면 얼마 정도 줘요? 그냥 채권적 전세만 들어갈 때도 1억 5천 이상 주죠. 요즘에 한 2억 정도 주나요? 3억짜리 들어갈 때? 담보 없으면, 담보 제공한 거 없으면 한 2억 정도 주고 들어가잖아요. 아닌가? 맞죠? 그런 정도 주고 들어가니까, 그럼 2억 원의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2억 원을 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정도면 한 1억 6천에서 1억 5천 정도까지 담보 제공하고 돈 또 빌렸을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그 다음에 3번에 무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예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추인은,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죠. 두 번째,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추인도 허용이 된다. 자, 보세요. 무효행위 추인 있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추인이 그거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했대. 그럼 뭐가 됐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됐잖아요. 이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뭘로 바뀌어버렸어? 무효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소하고 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무효인 행위니까. 취소하기 전에 유효지, 취소하고 나면 뭐냐고? 무효. 그럼 이때 추인하려면 무효로서 추인해야 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기 전에 추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취소하고 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뭐죠? 무효인 행위라고. 아시겠죠? 여태까지 계속 떠든 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럼 취소하고 나면 유효요, 무효요? 무효.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는 유효인 행위 추인한다는 얘기고, 취소한 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는 무효인 행위 추인한다.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려면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원인이 종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면서 첩하고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자기 첩하고 살다가 본부인이 사망을 했대요. 그러면 첩을 자기 본부인으로 들이는 남자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대한민국 전 세계 어떤 남자든지 물어보세요. 첩을 뒀다가 그렇지, 바로 그거지. 인간 쓰레기 될까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누라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첩을 본처로 들인다고?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그런 짓을 또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자, 그 다음에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하가 아니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 둘 사이의 법률행위가 무효래요. 여기다가 보면 갑이 을에게 권리를 이전해주는 어떤 행위가 했었다고. 근데 이게 무효랍니다. 그럼 겉으로는 얘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한테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근데 이 권리를 침해하는 듯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침해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침해된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러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럼 손해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손해 볼 권리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지는 거고요.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나요? 폭리행위 무슨 행위였었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도 무효행위 전환은 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번에는요. 작년 문제네요.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삼한십이 아니었고 뭐였어요? 추삼한십이었다고. 추삼한십.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고요.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은 맞네요. 그렇죠? 그런데 안 날로부터 10년은 맞는데 사유가 언제부터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 한 날로부터지. 한 날이 아니라 추삼 한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날로부터죠? 한 날로부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제한 능력자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죠.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면 안 되죠.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나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법정 대리인이 아니죠.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됐대요. 그럼 그 친권은 소멸해 안 해? 친권 소멸하지 않아요? 친권은 소멸하지.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인데 애가 성년자가 되면 더 이상 친권은 없고. 친권자 계세요 지금? 친권자? 친권자가 아니고 직계 존속이요. 연계인 줄 알아. 그건 친권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나도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 하나. 그래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면 그 친권이 소멸하고 법정 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다는 얘기는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친권자도 아니고 법정 대리인도 아니죠.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행 청구가 있으면 추인한 거요? 이행 청구는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했어야 되죠. 자, 법정 추인 볼게요. 이행, 이청, 담, 양, 강, 경 중에서 이행의 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죠. 받은 경우엔 법정 추인이 아니고요. 그럼 이것도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죠? 법정 추인이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고.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라는 얘기는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했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았잖아요. 추인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 하나만 맞았네요. 4번은 어디가 틀렸어요? 4번 어디가 틀렸죠? 그렇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는 법정 대리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취소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3번 어디가 틀렸어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2번은요. 한 날로부터 10년이야.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다. 그 다음에 5번에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알고 있었대요. 그렇죠? 상대방이 알고 있었대죠?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그렇죠? 아버지가 와서 취소해버렸대죠? 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어요.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 선악 불문이에요. 또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고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 자 현존이익을 따질 때 이게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각종 법무사나 이런 데 시험에 나왔는데 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왔다가 이게 26회에 나와버렸어요. 이 현존이익은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항상 현존이익만 돌려준다고 했잖아요. 이 현존이익의 범위에 관해서 판례가 6개는 현존이익이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암기하기 쉽게 나와 있어. 근데 미성년자는 학생이죠. 에? 학생은 돈 갖고 잔치에 물체 갖고 잔치에 어떤 술 갖고 잔치하는데요. 그런데 걸리면 그냥 안 놔두죠. 그런 애들은요. 학생은 물체 갖고 잔치한다. 그래서 이게 현존이익이라고 해요. 학비, 생활비, 물품 구입비, 채무 변제비, 잔금, 치료비야. 이거는 뭘로 봐요? 현존 이익으로 봐버려요. 앞글자 가지고 미성년자라고 가정하면 학생이니까 물체 갖고 잔치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생활비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생활비는 현존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병이 취소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그 효과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 내지는 전득자가 있어도 걔는 무조건 보호되는 거 아니죠. 무조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무효 취소입니다. 또요.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한번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걸 일부 무효의 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진의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항상. 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 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은 자기의 부동산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각했다. 그러면 갑이 미성년자고 법정 대리인이 을이죠. 상대방은 누구예요? 병인데 이 사람이 첫사람이잖아요. 병은 다시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했답니다. 갑이 아직 미성년자래요. 취소권자와 그 상대방은 누구냐 그래요. 취소권자는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 병이죠. 예. 취소권자는 갑 또는 을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병이 돼야 된다. 어디 있나요? 2번에 있죠. 첫사람 직접 상대방을 찾아내야 돼요.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요? 첫사람. 자, 오른쪽에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갑이 을을 기망했대죠. 취소권자 누구요? 을이죠. 을. 그래요. 취소권자 을입니다. 법정 추인 사유. 갑이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그럼 이건 취소권자가 청구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법정 추인 아니죠? 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것도 취소권자가 양도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양도했다며. 이건 법정 추인 아니네요.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답니다.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이 서류를 제공했대요. 서류만 제공했다라고 해서 이행을 한 걸까요?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 정도만 했대요. 이행을 해준 게 아니야. 아직은 제공은 받아갈 수 있는 상태까지만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기망 상태에 벗어난 을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매매대금을 어떻게 해요? 지급했다. 이게 이행이죠. 자, 또 갑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의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했다 그래요. 취소를 통해서 취득할 계약금의 반환 청구권, 이건 계약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지 계약의 내용에 따른 권리를 이전한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이런 게 한 단계만 넘어가면 바로 깜깜해지는구나. 이 보세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얘가 여기다가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행을 이때 하기로 했다고요. 하기로 했는데 이 사기를 통해서 이행받기로 했던 이 권리 있잖아요. 이 권리를 얘가 이행하거나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을 받거나 또는 이행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게 취소권자가 했어야 되죠. 담보 제공을 받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그런데 계약을 취소하고 나면 뭐 돌려받아야 돼?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이건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취소권이 소멸하냐고. 이미 취소했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몰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계약금의 반환 청구권, 이 반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 아니야. 이미 취소권 행사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거기 갑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의 반환 청구권, 이건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거죠. 제3자 정에게 양도했다. 이것도 법정 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3번 거기 보세요.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대죠. 그렇다고 해서 을이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행을 한 경우 받은 경우도 이건 아직 받은 건 아니지. 상대방이 제공만 했죠. 네,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그랬네요. 확정적으로 유효는 세 개 중에 하나다. 허가를 받았다든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허가구역 지정이 중간에 해제가 됐다든지 이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관할관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무효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도 무효죠.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한다. 이것도 무효잖아요. 정지 조건에 불성치가 확정이 됐다. 이것도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이게 유효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또 토지거래 허가제죠. 자, 틀린 거 찾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란이 아니고 한 경우죠.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될 수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무슨 소리야, 해제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계약금 돌려줘라고 한 거잖아.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둘 다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하는 의사가 충분히 전달이 됐죠. 둘 다 이행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 을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없고 이전 등기 해줄 의무도 없잖아.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니까요. 자, 을은 매매대금 제공 없이도 을에게 토지거래 허가 절차 신청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항상 선이행 의무다. 먼저 해야 될 이행 의무고요.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하여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요? 협력을 하지 않고 철회해버렸대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도 의무는 의무잖아요. 근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철회해버렸답니다. 일방적으로. 그럼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럼 손해에 대해서 손배청원할 수 있어요. 다만 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또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죠. 그죠? 본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계약이에요. 그래서 아직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계약을 무효라고 인정해서 계약금 계약까지 같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유효다. 그렇지. 이건 아직 안 배워서 그래,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거죠, 이거? 아직 중개사법에서 안 배웠죠?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 살짝? 중개사법에서도 살짝 건드리는구나. 민법에서 배우라고? 민법에서는 잘 안 나와요. 민법에서 배워야 되는데. 누가? 우리 송 교수가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책임지지. 딴 선생 같으면 내가 책임 안 지는데 송 교수 같으면 내가 책임지겠어. 그래요? 알았어. 내가 책임지지 그러면. 딴 선생 같으면 내가 책임 안 져. 왜냐하면 중개사법엔 2문제 내지 3문제가 매년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다루면 이제 민법에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중개 업무하고 관련된 거지 민법하고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공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민법에서 효력을 가지고 조금 다투긴 했어도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이게 일종의 사적거래에 관한 중간법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서 다루면 민법에서 안 다룰 가능성이 있고 민법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4년 내지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중개사법에서 3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딘가 한 군데서 해주긴 해줘야 되죠. 그럼 어디서 해줘야 될까? 3문제 나오는 데서 해줄까? 한 문제 5년마다 한 번씩 한 문제 나오는 데서 해줄까요? 그래, 알았어요. 그러면 하여튼 5년마다 한 번씩 나와도 민법에서 할게요. 그리고 이건 이거는 아마 이제 제가 프린트 하나 나눠드립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 표에다가 딱 3단계 나눠갖고 집어넣는 것만 연습하면 한 방에 끝나요. 이건 실제로 우리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처럼 이렇게 해서 한 방에 딱 끝나버리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거 지금 하지 마. 나중에 해. 자, 11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토지거래 허가 받기로 했으니까 갑과 을 간의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죠. 허가 받기로 했으니까. 또 갑은 계약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는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또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계약금 계약은 토지계약과 완전히 전혀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그 계약금을 무효로 주장해서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을은 토지거래 허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아직은 계약은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행 청구할 수도 없다. 그럼 맞는 게 뭐야? 기억은 맞았죠. 그리고 청구할 수 없다. 리을도 맞았죠. 그럼 답 몇 번에 있나요? 3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요. 37번 보면 조건과 기한이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조건이고 기한이고 장래 도래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만 차이 있는 것이지,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어떤 사실 또는 확실한 어떤 사실의 그 성부에 따라서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케 하는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립한 법률 효과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리하는 것이지 성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인데 그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를 뭐라 그래? 조건부 권리라고 하거든. 조건부 권리도 권리죠. 현존하는 권리예요? 나중에 생기는 권리예요? 현존하는 권리인 거야.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해서 현존하는 권리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권리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죠. 또 상대방 보고 뭐라 그래요? 침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자는 또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전,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규정에 의거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그거 맞았죠? 이번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맞죠? 틀려요? 조건이 성취되면 원칙적으로 비소급이죠. 다만 당사자 합의로 소급을 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면 기 그래야 되죠. 기해문데 정지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는데 무효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요.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됩니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특별히 정지조건부로 정하지 않았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함이 옳다. 그렇죠? 형성권적 상실에 관한 특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조건이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이 되나요? 원래 해제는 단독행위잖아요. 단독행위에는 조건이고 기한이고 붙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 조건 붙일 수 있죠. 또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가 아니라도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자기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영화에서 나와. 영화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얘기 안 해줬어요? 얘기 있어. 영화에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 나를 거칠게 다뤄달라 그러죠.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조건 붙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건 깔끔하게 붙여주면 되죠. 네, 좋습니다. 동의했으면 붙여줄 수도 있고요.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했대요. 정지 조건이 맞나요? 기한이지. 사람은 언젠가 죽죠. 언젠가 죽으니까 이거는 정지 조건이 아니고 뭐예요? 기한이에요. 또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불능이잖아요. 불능 조건이 무슨 조건이래요? 해제 조건이래잖아요. 그럼 불정무니까 불해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겠죠. 또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이건 임의 규정이니까 당연히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 틀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조건 성취율은 비소급이 원칙이죠.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다. 이때도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죠. 원칙적으로 비소급. 그럼 리을은 끝났고, 자, 불정무 기해무 할 때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건 뭐냐고. 이미 성취할 수 없다는 얘기는 불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성조건은 뭐라고 하는데, 이미 성취한 것, 이건 기성조건인데,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지,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야 되죠. 조금 이게 기억이 안 나나요?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갑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뭐예요? 무효잖아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인 경우도 무효죠. 그 다음에 이거 꺾기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보면 기억나고 말하면 기억 안 나고 그러면 이거 큰일인데 진짜. 복습들을 안 해서. 저녁반들은 내가 조금 이해해요. 저녁반 오신 분들은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반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가 돼야 되죠. 말로 하니까 기억 안 나는데 쓰니까 기억나잖아. 이게 그 복습 안 했다는 얘기야. 이거 안 나? 기억이? 오전반인데? 나죠? 예. 안 난다 그러면 또. 자, 그 다음에 니은도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병이 사망한다는 얘기는 조건이 아니라 언젠간 죽는 거 아니냐고.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이죠. 정지 조건도 아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다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즉 단독행위에도 조건 붙일 수 있다. 원래 자기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화 얘기해 줬죠. 금방 해줬잖아요. 영화 얘기. 구체적으로 어떤 영화인지도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요 14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대죠. 조건 성취 방해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아버지가 토익 못 가게 불 끄고 커튼 친 거 있잖아요. 그럼 아들이 눈 뜨고 일어나서 길길이 뛴다 안 뛴다? 뛰면 맞아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안 뛰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차 사러 가세요. 언제? 성적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기억나요? 예, 그래요.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조건 성취를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요?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니까 그때가 언제냐고. 5번에 있잖아요.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죠. 이날이다. 자, 그 다음에 15번 조건과 기한인데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시기 있는 법률행위 잃는다요? 종기지. 종기. 잃는다는 발생한다죠 이거는. 예, 좋습니다.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불해.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지. 어디 또 불해무요. 기해무지. 그 다음에 조건이 선풍기 질서에 반한 것이래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싹 다 무효고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러니까 기한이 불확정 기한으로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기 대전이 물이 안 좋은가 보다. 까먹는 걸 무슨. 자, 여기 볼게요. 이거 사례 갖고 한 들어드릴게요.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이야. 이 공사를 짓기로 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40억에
공사 도급을 받아서 지하 뚜껑 덮으면 10억 주기로 했고 각각 10억씩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근데 을이 돈이 없으니까 친구 병한테 가갖고 돈을 빌린 거예요. 돈 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내가 1층 바닥 공사를 완성해서 10억 받으면 그때 너한테 돈 줄게 라고 해서 5억을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이 5억을 빌려준 이 채권, 얘는 기한부 채권이죠. 불확정 기한이잖아. 공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언젠간 1층 바닥 공사 끝나는 거잖아요. 1층 바닥 공사 끝났다는 얘기는 지하실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끝나겠죠. 그런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공사는 했고 시작하고 있다가 갑이 갑자기 공사 계약을, 도급 계약을 해지해 버린 거예요. 갑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급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도급인이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더 이상 나한테 필요 없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이렇게 지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지하고 얘한테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완성되기 전에 해지할 수 있다고. 자,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러고 빌려왔냐면 1층 바닥 공사가 끝나서 돈 받으면 주겠다고 했죠. 이게 만약에 정지 조건이라고 한다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안 갚아도 되지만, 이게 기한이라고 한다면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은 반드시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층 바닥 공사를 끝내서 돈 받았으면 줘야 되죠.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 도급 계약이 어떻게 돼서 해지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시킬 수 없게 돼 버렸죠. 그럼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지. 그러니까 기한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도래해요.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때도 빌려온 채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갚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네,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6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서,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정지조건부 계약이죠? 예? 앞에서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라 그랬어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유보에 특약을 한 경우에 그 특약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다? 정지 조건이다. 이게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 동산을 사와요. 할부로 사온다고. 할부로 사오고 내가 할부금 10개월을 넣고 나면 그때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되기로 하는 거야. 그럼 사용수익은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10개월 동안. 근데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야? 할부금이 끝나면.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사용수익해도 아직 소유자가 아니었다가 할부금이 끝나면 그때 소유권이 나한테 귀속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지조건부 계약인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는 기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아니라 뭐야? 추정한다잖아. 추정. 자, 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 규정에 의거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담보로 할 수 있죠. 처분도 할 수 있죠. 보존행위도 할 수 있죠. 보존행위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에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전부가 무효가 돼야 되죠.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 방해한 때는 조건은 성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해받았으니까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쉬었다가 물권법이 아니고 뭐 한다 그랬죠? 계약법 먼저 한다. 계약법.